아니요. 네. 네, 이제 오늘부터 한 세 번에 걸쳐가지고 CNN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CNN 공부하고 실습도 하고요.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동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공부를 열심히 했었죠. 자, 근데 이제 그거가 아니고 왜 새로운 네트워크가 도입이 됐느냐 하는 걸 한번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미지 같은 경우에 여기 보이시면 뭐 이런 컬러 사진 같은 게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자, 이런 이미지를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지 자체는 픽셀들의 어떻게 보면 다이어리예요. 픽셀 값들이 쭉, 뭐, 배열 형태로 쭉 있을 텐데, 이런 각각의 픽셀로부터 나오는 선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 선들에다가 가중치를 이렇게 두는 형태로,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지가 굉장히 고차원이기 때문에 각 픽셀부터 나오는 선들이 굉장히 많겠죠. 뭐 예를 들어서 256 by 256짜리 이미지라고 해도 256 곱하기 256은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그 숫자만큼의 가중치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고차원이기 때문에 이 하이 디멘셔널 인풋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중치를 배우는 게 굉장히 부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공간적으로 자기 근처에 있는 픽셀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지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픽셀은 그 픽셀과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스페셜한 어떤 로컬러티들을 좀 배우면 좋은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어떤가요? 모든 픽셀들이 다 독립적으로 처리가 되죠. 왜냐면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요 각 픽셀에다가 가중치 곱하고 더하기 인저 픽셀 값과 거기에 해당하는 가중치 곱해서 더하고 단순한 웨이티드 썸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거는 이 픽셀이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덧셈 순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스페셜한 로컬러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지 자체의 속성인데 이미지 자체는 지오메트릭하게 좀 스테이블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래 이미지를 이동시키거나 뭐 회전시키거나 또는 확대 축소시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을 줘도요.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자체의 그 속성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죠. 예를 들어서 여기 폭포 사진이 하나 있는데 폭포 사진을 이렇게 좀 줌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쭉 밀렸어요. 그래도 이거는 여전히 폭포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회전을 시켰어요. 뭐 그래도 역시 폭포입니다. 그 이미지 자체가 갖고 있는 만약에 이미지 분류를 해라라고 했으면은 폭포라고 똑같이 분류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다 같은 형태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썼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겠죠. 이것들을 집어넣었을 때 웨이티드 썸한 결과랑 이걸 넣었을 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안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그래서 CNN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하는데 CNN은 지금 봤던 그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CNN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로컬 커넥티비티, 즉 로컬한 지역만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지는. 그 이미지는 그 픽셀 주변에 있는 게 중요하지 그 픽셀하고 멀리 떨어질수록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컬 커넥티비티라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CNN이라고 하는 거는 요 필터라고 하는 걸 써서 배울 거예요. 필터. 잠시 후에 나오는데 필터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필터라고 하는 그 장치를 써서 이미지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필터는 이미지의 굉장히 작은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이 필터도 역시 그 연결선을 갖고 있겠죠. 근데 필터는 이미지보다는 훨씬 적죠, 연결선이.
그쵸?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각 픽셀마다 웨이트를 다 주지 않고 필터라고 하는 작은 그 이미지보다 훨씬 작은 차원이에요. 뭐 3x3, 5x5 이런 걸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그 가중치의 개수가 굉장히 작은 필터를 써서 학습을 하게 되고 이 필터가요. 이동해 다녀요. 이동해 다니면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어떨까요? 똑같이 배운 값을 이미지에 여기저기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웨이트 쉐어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필터라고 하는 게 이미지에서 특정한 영역을 배우게 되는데 그 배운 거를 이미지 여기저기 가면서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폭포를 배운 거다라고 하면은 폭포가 이미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필터들이 움직여 다니면서 그 예, 폭포를 찾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죠. 가중치도 줄일 수 있고 한 번 배운 거를 이미지 여기저기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필터가요. 이미지 전체를 막 훑어요. 이렇게 쭉 훑어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폭포를 뭐 찾는 거예요. 폭포를 찾는 필터면은 폭포를 찾는 거고 뭐 사람의 눈을 찾는 필터라면 뭐 눈을 찾겠죠. 자,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중치 많이 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번 배운 거를 이미지 여기저기서 움직이면서 다 체크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뭐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거나 뭐 기울어지거나 해도 다 똑같이 탐지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하게 되는 방법은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연산 때문에 가능한데 컨볼루션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시노미 시스템에도 나오죠. 시노미 시스템에서 컨볼루션은 어떻게 하나요? 회로 이론, 시노미 시스템 이런 데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제일 먼저 배운 데는 이런 데인데 두 신호가 있으면은 X하고 Y가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플립하죠. 뒤집죠. 그 다음에 슬라이딩 하면서 곱하죠. 그 결과를 더하죠. 그게 그 시노미 시스템에서 다루는 컨볼루션입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이산 신호에서는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그 합으로 표현이 되죠. 곱을 다 합치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머신러닝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딥러닝에서는 어떻게 컨볼루션을 하느냐 하면은 입력 이미지의 일부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필터라고 하는 거, 요 y를 두는데 요 필터 값은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요 필터를 요 위치에다가 같이 포개놔요. 그리고 뭘 하냐 하면은 그 x하고 y를 포개요 서로. 그리고 아담하드 프로덕을 계산을 하죠. 아담하드 프로덕은 그 해당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곱하는 연산이죠. 그냥 단순한 연산이고 그 결과를 더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스코어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어떤 맵이라고 하는 G라고 하는 맵에다가 그 값을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에 Y를 하나 옆으로 이동을 시켜서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계산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한 가지 기존의 컨볼루션이랑 다른 점은 플립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이 필터를 뭐 이렇게 뒤집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이렇게 뒤집는 연산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가 입력 이미지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게 필터입니다. 그리고 연산에서 나온 결과가 이제 출력 값이 되는데 입력을 지금 5x5 짜리의 입력이죠. 입력에서 필터랑 같은 크기의 영역을 이렇게 잡아요. 처음에 왼쪽 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가 있죠. 그러면 이 필터를 이 위치에다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요. 그림에 표현되어 있죠. 그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을 하죠. 아담하드 프로덕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첫 번째 1/1에 있는 거는 요거랑 곱해지겠죠. 2 곱하기 1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1과 여기 2가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1과 0이 곱해지죠. 예, 요런 곱들을 하면 9개가 나오죠. 그것들을 다 합쳐요. 그럼 38이 나옵니다. 요거 X를 하나 잡고요. 그 다음 필터 Y,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필터 Y를 하나 모르고요. 그리고 나서 아담하드 프로덕을 한 다음에 썸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G의 출력 맵에
맵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8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2 곱하기 1, 1 곱하기 2, 요거 위치대로 그냥 곱하면 돼요. 이렇게 쭉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38입니다. 예, 38이 여기 나오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를 하나 슬라이드 해요. 빨간색을 옆으로 이동시켜요. 여기서 또 계산을 해요. 그러면 43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옆으로 가서 또 계산을 해요. 그러면 17이 나와요. 요거를 이미지 전체에다 대고 다 해요. 그러면은 3x3짜리 맵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요 결과가 바로 그 컨볼루션을 한 최종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요 나온 요 값 38이라고 하는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리액티베이션이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뭐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프리액티베이션이에요. 왜냐면은 사실은 요 38이라고 하는 값이 non-linearity를 하나 통과를 해야 돼요. 활성화 함수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통과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전이기 때문에 그냥 요 현재 값 자체를 봤을 때는 요건 프리액티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담하드 프로덕트를 하고 나온 결과들을 이렇게 다 합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이런 연산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뭐랑 같나요? 여기 9칸짜리가 있고 여기 9칸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연산하는 거는 사실은 요거를 벡터로 이렇게 플래튼을 쭉 시킨 다음에 이너 프로덕을 해도 되죠. 실제 연산은 내적을 해도 똑같이 스칼라가 나오죠. 그래서 아담하드 프로덕트 앤 썸은 사실은 플래튼을 한 다음에 닷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을 한 결과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구현될 때는 플랫폼상에서 이렇게 구현이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연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닷 프로덕을 실제로는 플래튼을 시킨 다음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컨볼루션도 실제적인 연산은 내적 연산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신경망층에서 연산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얻어낸 이 결과물, 최종 결과물을 프리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켜주게 되면 그거 프리를 떼면 돼요. 액티베이션 맵. 그래서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필터에 대해서 반응한 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왜 이런 연산을 수행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필터라고 하는 거는 뭐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만 일단 뭐 배워져 있는 필터가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필터가 있다고 칠게요. 필터가 지금 차원이 7x7이죠. 7x7짜리 필터인데 필터의 값이 전부 다 0인데 여기만 이렇게 20으로 써 있어요. 이 필터가 의미하는 거는 요거죠. 이미지상에서는. 그렇죠? 이 이미지에 대한 이 픽셀 값이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필터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입력 이미지가 여기 G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터를 가지고 입력 이미지에다 대고서 컨버루션을 이제 시킬 건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쭉쭉 이미지에다 대고 이제 필터를 문질러야 되는데, 필터가 요 지금 초록색 박스거든요. 이 초록색 박스에 위치가 돼 있을 때 컨버루션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필터는 우리 값이 바뀌지 않죠. 필터는 이거 뭐 아까 우리가 쓰기로 한 필터는 여기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쓴 거고, 입력 이미지의 요 위치가 중요하죠. 입력 이미지의 요 위치는 이거 픽셀로 찍어보니까 여기 뭐 30, 20, 10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아래로 쭉 내려오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이미지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이미지의 그 패치의 실제 값은 요런 값을 갖게 돼요. 0은 뭐 하얀색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값이 클수록 짙은 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이미지에다가 이런 필터를 가지고 컨볼루션을 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뭐 이거하고 이거 곱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담하드 프로덕트 0이고 다 0이 쭉 밑줄에 대해서는 전부 다 0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로 가면은 여기에 있는 요 30이 여기에 있는 20과 곱해서 값이 하나 튀어나오죠. 0이 아닌 값이. 그게 요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로 가면 여기 30이 여기 20이랑 한번 곱해지죠. 그래서 요게 또 한번 나오고요. 주르륵 해서 요 줄에 대해서 4개의 값이 주르륵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5개가 이렇게 항이 만들어지게 되고 요거를 다 더해서 결과를 내게 되면 3000이 나옵니다. 600이 5번 더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숫자가 하나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필터는, 이렇게 꼬부라진 필터는 지금 이미지에서 똑같이 생긴 거를 찾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똑같이 생겼을 때 큰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반대로 아까처럼 생긴 필터를 가지고요, 이미지의 여기 위치에 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컨버전 했을 때. 이미지의 이 부분은 이렇게 동그라미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죠. 이런 픽셀이고요. 필터는 이거였죠. 자, 컨버전 해보세요. 뭐 전부 다 0밖에 안 나오죠. 겹쳐지는 데가 없으니까. 0이 나와요. 그러면 필터랑 전혀 상관없는 모양의 이미지에다 대고선 컨버전 하게 되면 0이 나오죠. 그겁니다, 바로. 그 필터가 하는 거는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곳에서 큰 반응을 나타내주게 돼요. 그래서 그 필터가 이렇게 생긴 거, 기역자 거꾸로 해놓은 거 하나를 가지고는 이미지상에서 그렇게 생긴, 똑같이 생긴 거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에는 여러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터가 사실은 여러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몇백 개씩 써요, 실제로. 몇백 개, 몇천 개씩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필터를 100개를 한정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그 100개의 필터를 데이터를 보면서 다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어떤 목적으로 배워요? 최종적인 로스를 줄이는 목적이죠. 그 로스가 이미지를 뭐 분류하는 거다라고 했으면은 이미지 분류 성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필터들을 쫘라락 배우는 겁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자, 그런 것들은 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필터는 데이터를 통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기역자짜리도 기역자 뒤집어놓은 것도 사실 데이터를 통해서 배운 필터예요. 결국은.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필터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미리 정의를 해놓고 썼었어요, 필터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블러링을 시킨다. 원래 인풋 이미지가 이건데 이 이미지를 좀 이렇게 뿌옇게 블러링을 시키고 싶으면은 블러링을 시켜주는 필터를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컨버전을 해주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 중앙에 있는 새로 만들어지는 값이 결국은 요 값이 주변의 것들을 평균 내고 있죠. 그러면 내가 새로 생기는 값은 내 그 픽셀 주변 것들, 입력값의 주변 것들의 평균이 되죠. 그러면 뿌얘지겠죠,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필터를 사람이 디자인해서 그 필터를 적용해서 이미지 처리를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샤프하게 바꾸고 싶으면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 값을 키워주고 주변 것들을 죽여주면 그 값이 굉장히 커질 테니까 샵 이미지가 굉장히 선명해질 거예요. 뭐 그런 식의 필터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이미지 처리를 했던 겁니다. 과거에. 근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죠. 필터는 데이터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CNN은 뭘까요? 필터를 일단 배우는 게 기본이에요.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면 필터라고 하는 거는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 리프레젠테이션에 불과합니다. 필터를 이용해서 나온 그 액티베이션들은 원래 입력의 이미지에 대한 그냥 필터에 대해서 반응한 값이죠. 그 표현이에요. 그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고 결국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겁니다. CNN도. 자, 그러면 CNN 내부를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거 중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죠. 스트라이드는 우리말로 하면 보폭이죠. 얼만큼 필터를 이동을 시킬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한번 이동시킬 때 이렇게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필터가 처음에 이제 왼쪽 위편에 위치해 있겠죠. 요거를 스트라이드를 1로 해라 라고 하는 거는 한 칸씩 이동하면서 프리액티베이션을 얻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칸씩.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를 2로 주는 거는 필터를 두 칸씩 이동시키는 거예요. 처음 위치가 여기였는데 여기 두 번째 위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여기로 가야 되겠죠? 두 칸 이동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돼요. 자, 어쩔 때 한 칸씩 이동하고 어쩔 때 두 칸씩 이동할까요? 한 칸씩 이동하는 경우는 그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 내가 훑어보겠다라는 거고요. 두 칸씩, 세 칸씩 이동하겠다는 거는 내가 듬성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충분히 학습이 될 것 같으면 뭐 점프해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스트라이드를 1로 했을 때 입력 이미지가 7x7인데요. 픽셀이 7x7인데 필터는 이제 3x3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최종적인 그 프리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3x3을 여기다 위치시킨 다음에 스트라이드를 1이니까 하나씩 이동해가면서 세보면 되죠. 예. 그러면 처음에 여기 있다가 끝 위치만 보면 되니까 여기서 하나, 요 값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가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필터가 여기에 위치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은 여기죠. 예. 그래서 5x5가 나오겠죠. 프리 액티베이션이 5x5로 나와요. 근데 스트라이드를 2로 해주게 되면은 이 출력 값이 어떻게 될까요? 출력 차원이 처음에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두 칸씩 뛰니까. 그래서 3x3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차원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로 패딩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제로 패딩이. 근데 이제 제로 패딩이 뭐냐면은 요 원래 이미지에 주변에다가 0들을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0들을 이렇게 채워주는데 왜 0을 보통 채우냐면은 출력의 이미지의 크기가 입력하고 좀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이렇게 필터를 써서 연산하게 되면 무조건 출력 이미지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원바이 원 필터가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주변에 그 크기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0들을 막 채워요. 이렇게 0들을 채운 다음에 필터를 여기서부터 위치시켜서 슬라이드 1로 쭉 움직여가면서 액티베이션 맵을 얻게 되면 6x6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필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0들이 막 내가 임의로 채우는 곳에 위치를 시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거는 일단 이 0들은 원래 데이터에 없던 거죠. 내가 없던 거기 때문에 없던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여기 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 있다는 걸 좀 봐두시고 종종 나중에 그 로스를 계산하거나 할 때 내가 임의로 채운 0들이 로스 계산에 들어가면 좀 곤란할 때가 있죠. 그건 내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가끔 이렇게 마스크를 시켜놓고 그 로스 계산에서는 제외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좀 CNN을 좀 더 보고 나서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입력 크기하고 출력 크기를 대체로 좀 맞추고 싶을 때 그 크기만큼 필터 주변에 제로 패딩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애니메이션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요 색깔이 좀 짙은 부분이 요 연산에 의해서 나오는 그 프리 액티베이션 값들이고요. 요 값들을 쭉 모은 게 액티베이션 맵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입력 사이즈는 5x5고요. 필터 사이즈는 3x3이고요. 패딩도 했죠. 네, 제로 패딩.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패딩을 한 거고 출력은 똑같이 5x5가 나오죠. 패딩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 필터 사이즈가 3x3이기 때문에요. 패딩은 여기 한 줄만씩만 주변에 해주면 돼요. 5x5인 경우에는 두 줄을 두껍게 해줬는데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5x5짜리 이런 필터는 잘 쓰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다 3x3 필터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1x1 필터거나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을 할 때 이런 컨볼루션이 있습니다.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다일레이티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확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하는데 인접한 이 픽셀들을 가지고 연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건너뛰기 형태로 리셉티브 필드라고 보통 하는데 바라보는 그 리셉티브 필드 자체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좀 한 번에 넓은 영역을 보고 싶을 때 그러겠죠. 난 필터는 3x3이니까 그 필터가 할 수 있는 거는 3x3밖에 못 보잖아요. 이미지 내에서. 근데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간의 상관관계를 내가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일레이션을 주면 되죠. 그 크기에 맞춰서. 대신 좀 정교하게 이렇게 배우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배워도 되는 경우에는 다일레이션도 많이 써요. 이걸 다일레이션을 안 하고 내가 이미지에 이렇게 지금 전체 영역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터의 크기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필터를 여러 층을 쌓거나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층을 가지고 이렇게 넓은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일레이션을 하게 되면. 네,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실 필터가 이제 가중치 역할을 하는 거라서 가중치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미지를 좀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에서도 많이 하지만 이거 어디서 많이 하냐면 오디오에서 많이 해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샘플들이 사실 1초에 8,000개, 최소 8,000개를 만들어져요.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사람이 하는 말만 그 인코딩을 해도 1초에 8,000개는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악기 소리 같은 거를 인코딩을 하려면 더 많이 샘플을 취해야 되거든요. 1초에 16,000개 뭐 그 이상도 취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샘플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사실은 그 인접 샘플끼리는 거의 비슷한 값이겠죠. 그래서 그 다일레이션을 좀 하면 좀 효과적으로 배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에서 좀 많이 쓰이고요. 자, 그러면 좀 이제 구체적인 연산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뎁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뎁스가 이미지에서 뎁스는 뭐죠? 이미지에서 여기 가로 세로, 세로 가로는 해상도를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그렇죠? 이거 해상도가 얼마다. 뎁스는 요 채널의 개수예요. RGB 그리고 뭐 뎁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이 자체가 뎁스예요.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에는 RGB가 다 필요하죠. 그래서 뎁스가 3입니다. 예. 그래서 뎁스라고 하는 거는 채널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채널의 개수가 3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채널의 개수로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32 x 32에 채널이 3개가 있을 거예요. RGB가 있어야 되니까 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컬러 이미지는. 자, 필터는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필터도 요 해상도 쪽으로는, 가로 세로 쪽으로는 필터의 크기가 5x5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런데 이 뎁스 쪽으로는 맞춰줘야 돼요. 개수를. 그렇게 해야지 이 이미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쭉 좌우로 이동해 가면서, 좌우 위아래로 이동해 가면서 배울 수가 있지. 이 필터가 이렇게 이 깊이 쪽으로는 이동하지 않아요. 그냥 그 평면상에서만 이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뎁스는 원래 이미지의 뎁스랑 맞춰야 되죠. 그렇죠? 이걸 맞춰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이미지를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그러면 한번 프리액티베이션 값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그냥 아담바드 프로덕을 그냥 한다고 치면 여기 이 위치에서 5x5짜리 필터가 뎁스가 3이면은 항들이 몇 개가 만들어지죠? 덧셈으로 이루어지는 항들이? 아까 원래는 몇 개가 만들어져요? 5x5 같은 경우엔 25개가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 3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뎁스 쪽으로도 하나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3배가 돼요. 75개의 항을 더하게 돼요. 아담바드 프로덕을 하게 되면, 텐스 연산을 하게 되면 75개의 항을 더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아까 아담바드 프로덕을 해도 되지만 플래튼을 한 다음에 이너 프로덕을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플래튼하고 이너 프로덕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이고요. 예.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 원래는 25개가 나오는 것처럼 아까는 봤는데 흑백 이미지에 대해서는 채널이 하나니까. 근데 컬러기 때문에 예, 그게 RGB로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75개예요. 3배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75차원이 나오게 되고요. X하고 Y는 그거를 내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스칼라가 나오죠. 그래서 예, 차원 0차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더하기 B, 바이어스죠. 바이어스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걸로 표현하고 없으면 B가 0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B로 보통을 표현을 해요. 언제 바이어스를 없애냐면은 여기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바이어스를 주게 돼 있습니다. 연산을 하고 나서 스케일링을 하고 쉬프팅도 해요. 그 쉬프팅이 바이어스예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어차피 바이어스를 주는데 CNN에서 또 주면 이중이죠.
그래서 보통 CNN 이 컨볼루션 다음에 배치놈을 끼워 넣을 때는 여기 바이어스를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코드상에서 디세이블 시킬 수가 있어요. 나중에 구현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억해 두실 거는 75개의 항을 더하는 연산이 결국은 만들어진다 하는 거. 자, 그러면은 한번 하나의 아까 프리액티베이션을 봤는데 실제로 프리액티베이션 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2x 32x 3짜리 컬러 이미지에다가 5x 5x 3짜리 필터를 여기 첫 위치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쭉 이동하면서 프리액티베이션 맵을 만들 수 있겠죠. 자, 프리액티베이션 맵에 일단 기본적으로 차원은 어떻게 될까요? 32x 32가 5x 5로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개씩 빠지죠.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그래서 어떻게 돼요? 28개가 되겠죠. 당연히. 28x 28. 요거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까 그 앞에 예를 좀 확장해 보면 돼요. 32x 30인데 여기 왼쪽 두 개는 중심점을 보면 되죠. 왼쪽 두 개는 필터의 중심점과 보시면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빠지니까 28x 28이 나올 거고 여기 필터의 뎁스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28x 28x 1짜리 프리액티베이션 맵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잘 봐주세요. 이거 어렵지 않죠? 요 필터를 움직여가면서 계산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28x 28x 1이 나와요. 자, 요거 필터 하나로 만들어낸 그냥 프리액티베이션 맵입니다. 우리가 필터를 하나만 쓸까요? 컨볼루션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필터를 써요. 그래서 또 다른 필터가 있겠죠. 아깝게 뭐 기억을 배우는 필터였으면 이 필터는 니은을 배우는 필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 필터, 다른 색깔의 필터를 가지고 똑같이 이미지에 대해서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쭉 훑으면 똑같이 생긴 필터가 하나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쌓으면은 액티베이션 맵들이, 프리액티베이션 맵들이 주르르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6개를 가지고 해봤어요. 6개를 가지고 했더니 28x 28x 결국은 6이죠. 이게 결국은 그냥 이렇게 6차원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냥 혹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28x 28x 6이 만들어진 거예요. 6개의 필터를 쓴 거예요. 여기에 6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필터의 개수입니다. 내가 필터의 개수를 6개를 가지고 이 이미지를 배우게 되면 6이 나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뭘 했냐면 이제 진짜로 이제 완벽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켰어요. 액티베이션 펑션. 아시죠? 아까 그 값 자체, 프리액티베이션은 사실은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켜서 값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아직 안 했었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값들이 활성화 함수 통과를 한 값으로 다 바뀌어 있겠죠.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게 나오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되는 거고요. 여러 개니까 복수로 액티베이션 맵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맵을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피처 맵이라고도 해요. 동일한 뜻입니다. 근데 이제 피처 맵은 조금 더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그 해석적인 그런 모습을 담고 있죠. 이미지의 어떤 속성을 담고 있는 맵이다라는 뜻이고 액티베이션 맵은 진짜 연산 그 내용이 액티베이션 만들어내는 거니까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기도 해요. 저는 그냥 편의상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일단은 뭐 초반에 좀 많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요 액티베이션 맵은 28x 28x 1이 여러 개다. 요걸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NN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뭘까요? CNN. 지금 방금 했던 게 지금 아까 여기 32x 32x 3짜리 컬러 이미지잖아요. 컬러 이미지에 대해서 28x 28x 6을 얻어냈죠. 필터 6개를 써가지고. 이거 한 번만 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 층을 쌓아서 보통 하게 됩니다. 여기 한 층 더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필터가 몇 개예요? 10개예요, 이제는. 10개고, 필터의 그 차원은 얼마가 돼야 돼요? 5x5짜리 필터면은 반드시 여기 6차원이 돼야 되죠. 이거랑, 이게 이제 필터를 대고 문지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6개니까 당연히 5x5x 6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필터를 가지고 쭉 문지르면은 한 장이 나오고 10개니까 총 10장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요 최종적인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는 얼마예요? 당연히 28 x 28에 5 x 5짜리 필터를 대고 문지르니까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빠지니까 24 x 24가 되죠.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나중에 이제 이 컨볼루션 층을 쭉 쌓아놓은 네트워크를 관찰해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요 개수는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요 차원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진 않겠죠. 최소한 차원이. 뭔가 배울 때. 이게 뭐 유지가 될 수는 있는데, 이쪽으로 층이 깊어질수록 요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는 작아지고, 요 필터의 개수는 늘어나고, 뭐 이런 경향을 좀 많이 띕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쭉 쌓아놓으면 되고요. 이제 CNN에서 우리 그 CNN을 다른 말로 그냥 컨브넷이라고도 해요. 컨브넷, CNN 같은 뜻이고, 컨브넷이라고 하는 거는 컨브 블럭을 쌓아 올린 건데, 왜 아까 그냥 그 컨볼루션이라고 하면 되지, 컨브 블럭이란 말을 썼냐 하면은, 컨볼루션은 그냥 연산입니다, 사실은. 프리 액티베이션을 만들어내는 연산이고, 거기에다가 그 연산 결과를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켜야지 사실은 연산의 끝이에요. 그래서 컨볼루션이라고만 딱 얘기를 하면 연산만 딱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되려면 비선형을 줘야 되잖아요. 연산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한 거. 요거를 컨브 블럭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컨브 블럭들을 쭉쭉쭉 쌓아서, 그 컨볼루션을 뉴럴넷을 만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너무 무만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자, 음, 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자, 녹화하고 있어도 뭐, 사실 우리끼리 보는 게 대부분이니까,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원바이원 컨버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버루션인데, 자, 이거 갑자기 원바이원 그러면은, 뭐가 원바이원일까요? 필터의 크기가 원바이원이라는 뜻이죠. 필터의 크기가 원바이원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컨버루션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흑백 이미지다라고 하면 컨버루션 사실 할 게 없죠. 필터랑 그냥 곱해진 결과가 답이죠. 근데 이게 지금 채널이 있죠. 이게 특히나 중간으로 가게 되면 이 채널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텐데, 채널이 있는 상태에서 원바이 원이에요. 그러면은 출력되는 결과는 얼마일까요? 이게 56 by 56이었는데 출력의 결과 차원이 변동이 없겠죠. 당연히 이거는. 그래서 해상도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해상도는 유지가 되는데 뭐만 바뀌어요? 이쪽으로만 연산이 되죠. 채널 쪽으로만. 그래서 하나가 나오겠죠. 원바이원 컨버루션을 하나 하게 되면. 그 필터를 32개를 썼을 때 이게 32가 나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필터가 하나였으면 원바이원 컨버를 쓰게 되면은 그냥 여기가 1인 56 by 56이고 1 차원인 이러한 결과물이 하나 나오겠죠. 원바이원 컨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원바이원 컨버는 이제 하나만 가정을 해볼게요. 필터 하나만 있다고 치면은 그 결과는 어떤 결과일까요? 해상도는 유지가 되고 이쪽 주황색 방향으로 64개를 그 필터 값이 있을 테니까 그 필터랑 이렇게 다 곱한 거죠. 그래서 64개를 다 더한 거죠. 필터랑 요 각 채널에 있는 값이랑 곱하고 더하기 또 그 위에 있는 거랑 또 곱해서 필터 값이랑 더하고 요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스칼라가 되죠. 다 64개를 더하니까. 요게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채널 믹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채널 믹싱. 이게 지금 채널인데 채널에 있는 정보들을 다 섞어가지고 하나로 바꿔버리죠. 그렇죠? 채널 믹싱입니다. 그래서 원바이원 컨브의 목표는 채널 믹싱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정확한 그 원바이원 컨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스페셜한 요 위치적인 어떤 연산은 안 일어나요. 그 채널에 대해서만 연산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 주황색 방향으로만 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바이원 컨브가 하는 거는 정확하게 채널 믹싱이다. 스페셜한 컨텍스트를 배우지는 않는다. 그 인접해 있는 거랑 내가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전혀 배우지 않죠. 인접픽셀하고의 상관관계는 배우지 않지만 채널 쪽으로는 평균을 낸다. 평균이 아니라 그 이너 프로덕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필터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는 32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몇 개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의 차원이 채널이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필터의 개수를 내가 적게 쓰게 되면은 디멘션이 줄어들죠. 32by 32는 유지가 되는데 채널적으로 디멘션이 줄어들죠. 절반으로 줄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디멘션을 리덕션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필터를 많이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확장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거의 목표는 채널 믹싱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 채널 믹싱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지금 설명드리긴 좀 이르긴 해요. 나중에 좀 나올 때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나올 때 그거 설명을 드리고, 디멘션을 지금 줄인다고 제가 했는데, 디멘션 리덕션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디멘션 리덕션용으로도 많이 쓰여요. 차원을 줄이기 위한. 이쪽 채널로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또 차원을 줄일 수 있냐면, 이 원바이원 컴브를 써가지고, 이거를 스트라이드를 주면 되겠죠? 스트라이드를 2로 주면서 점프해가면서 배우도록 하면은, 이미지 차원도 해상도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용도로도 쓰기도 해요. 그리고 그냥 스트라이드를 1로 했을 때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 채널 숫자를 줄이는 거라서 이거를 바틀렉을 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바틀렉. 이것도 CNN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또 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가 지금 너무 많아요. 이 상태로 계산하게 되면 가중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산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 바틀렉을 만들어 놓고요. 그 원바이원 컴프를 써가지고 확 줄여 놓고 계산해요. 그리고 다시 원래 차원으로 이렇게 복귀시키기도 해요. 병이 이렇게 바틀렉은 가운데가 홀쭉하죠. 그 입력하고 출력은 좀 큰데 가운데가 홀쭉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또 뒤에서 또 나오니까 보도록 할게요. 아까 스트라이드를 1보다 크게 하게 되면 스페셜한 영역에서 다운샘플링이 된다 하는 거, 건너뛰기 하게 되면 훨씬 작은 차원의 피처맵이 만들어지죠. 자, 원바이원 컴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계산하게 되면은 차원은 줄지 않고 채널 쪽으로만 차원이 축소가 되죠.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있는 걸 까먹었는데 여기 이렇게 하나 피처맵이 만들어지죠. 32개를 하게 되면 이게 32개가 만들어져요. 필터를 32개를 쓰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자, 다운샘플링, 제가 지금 방금 다운샘플링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까 몇 바이 몇이었죠? 56바이 56이었잖아요. 56바이 56을 차원을 줄이는 걸 다운샘플링이라고 하죠. 해상도를 낮추는 거. 자, 과거에 많이 사용되던 다운샘플링 방식은 이 풀링이라는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자, 풀링은 뭘 하는 거냐 하면은 여기 써있죠. 고정이 되어 있고요. 학습이 되지 않는 오퍼레이션입니다. 디멘션을 줄이기 위한. 자, 맥스 풀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많이 쓰이던 방식인데, 내가 얻어낸 어떤 그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생겼어요. 4x4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액티베이션 맵이 너무 커요. 이걸 좀 차원을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거는, 맥스 풀링 창의 크기가 미리 정해져야 돼요. 그것도 스트라이드도 있어야 되는데, 풀링 창의 크기가 2x2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1, 2, 5, 6이잖아요.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 1, 2, 5, 6, 4개를 하나로 줄이는데 이때 가장 큰 값을 대표해서 쓴다는 뜻입니다. 이게 맥스 풀링이에요. 6이 됐죠. 그 다음에 이쪽 영역에 가서 또 마찬가지로 값을 4개의 값을 하나로 줄이는데 가장 큰 값, 8. 8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주황색에서도 가장 큰 거 14, 여기서 가장 큰 거 초록색에서 가장 큰 거 16. 이렇게 하면은 4x4가 2x2로 확 줄었죠. 차원을 줄일 때 맥스 풀링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꼭 맥시멈을 취할 필요는 없겠죠. 이 4개의 값의 평균을 쓸 수도 있겠죠. 평균을 쓰는 거를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해요. 에버리지 풀링. 근데 주로 맥스 풀링을 써요. 큰 값을 주로 대표해서 많이 쓰고, 에버리지 풀링을 언제 쓰느냐 하면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에서 많이 써요. 이건 뭐냐면 이 전체 액티베이션 값을, 피처 맵의 값을 하나의 값으로 줄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 최종 출력 중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전체 값을 하나의 값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맵은
차원이 이렇게 크죠. 보통 일반적으로. 세로, 가로, 길이가 있는데, 이걸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값 하나로 내가, 예, 대표해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할 때, 8.5라고, 이 전체 평균은 8.5예요. 8.5라고 하는 값 하나로, 퉁치는 방법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입니다. 하나 기억해 두실 거는, 이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하는 거는 피처 맵에서 이 값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서 나눠주는 거죠. 개수로. 피처 맵의 그 평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다운 샘플링. 차원을 줄이는 거죠. 디멘션 리덕션 하는 거예요. 다운 샘플링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요거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은 지금도 좀 쓰이긴 쓰여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원 바이 원 컴브를 쓰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셨던. 원 바이 원 컴브인데, 스트라이드를 하나로 주면 차원이 줄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라이드를 줘요. 지금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스트라이드를 그냥 2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컨볼루션을 해주면 돼요. 근데 필터의 값이 있는데 이 필터의 값은 런업을 한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어떤 값을 배울까요? 로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필터 값으로 배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 필터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요 내용에서만 보게 되면은 이 필터, 큰 액티베이션 값을 작은 액티베이션으로 값으로 줄이게 되는데 로스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값이 배워지겠죠. 얘는 2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긴 하지만 이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배운 값이 되는 거고 가중치이기 때문에 참고로 필터의 값은 가중치예요. 곱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를 처음에 여기다 갖다 놓고 컨버루션을 하게 되면 원 바이 원 컨버루션이니까 사실은 그냥 두 개 곱해서 그 값이 나오죠. 그래서 1 곱하기 2죠, 지금. 뭐 채널이 없으니까 그냥 1 곱하기 2만 해서 그 값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엔 스트라이드를 줬으니까 6로 가죠. 3으로. 여기서 똑같이 2랑 곱해서 결과를 얻죠. 6. 스트라이드가 2니까 그 다음에 6로 가요. 여기 가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하고 6로 가서 컨버루션 하면 11에다 2 곱하니까 22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물론 요 인접해 있는 값들은 무시가 되죠. 무시는 되지만 차원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것도 사실 맥스플링 무시한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만 골랐으니까. 근데 이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배운 필터를 가지고 연산을 한다 하는 게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좀 더 좋을까요? 제가 여기 써 있습니다. 풀링이라고 하는 건 학습은 없어요, 여기는. 근데 원 바이 원 컴브는 뭐예요? 일단은 학습 가능한 요 런업이라는 걸 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컨볼루션을 하고 나서 이게 나온 거는 활성화 함수까지 통과한 겁니다. 활성화 함수까지.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게 되면 거기 뭐가 있어요? 비선형이 들어가 있죠. 비선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큰 요인이죠. 그래서 차원을 축소시키고 표현력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원을 축소를 시키겠다. 그러면은 원 바이 원 컴브를 스트라이드를 줘서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최근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뭐 이렇게 그 숙제를 내고 예전에 그러면 이걸 막 써요. 맥스플링. 이거는 옛날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 바이 원 컴브를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CNN이 실제로 배운 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로부터 피처를 얻어내는 뭐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좀 그 CNN의 그 대표적인 모델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그때 나오는 모델이에요. VGG 16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16이라고 하는 건 그냥 층의 개수고요. 층을 세보면 16인데 층이라고 하는 건 여기 그 런어블한 파라미터가 있는 곳만 층으로 불러요. 맥스플링 같은 경우에 런어블한 게 없죠. 거기는 그냥 인위적인 계산이죠. 그냥 값 하나 골라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고 출력이 나오는데 이런 맥스플링 다 빼고 나면은 나머지가 16개예요.
이미지는 빼고 해야 돼요. 이건 그냥 입력으로 치는 거고, 나머지가 16개라서 VGG 16입니다. 자, 요게 있는데, 여기 지금 3x3 컨버를 쓰고 있죠. 네, 3x3 컨버를 쓰는데, 여기 필터 개수예요. 64개, 64개, 128개 좀 늘어나죠. 필터의 개수는 늘어나고, 예, 3x3이죠. 그냥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미지에다 대고서요. 3x3 필터를 갖다 씌웠어요. 그럼 그 필터가 배우는 거는 이미지에서 붙어 있는 서로 3개의 픽셀, 즉 9개의 픽셀, 세로로 3개, 가로로 3개니까 9개의 픽셀 영역 내부에서만 우리가 뭔가를 배우겠죠. 그렇죠? 그거를 한 층을 더 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5개를 배울 수 있겠죠. 5개, 5개. 요 위에 있는 3x3 필터는 그 3개를 배운 거를 그거를 가지고 그 위에서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 이미지를 봤을 때는 5x5 영역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얘는 두 번째 필터는 이렇게 쭉 쌓아 올리다 보면은 컨버전을 하니까 여기까지 쌓아 올리게 되면 맨 마지막 컨버전은 이미지의 어느 영역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지의 크기는 224x 224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이 층을 요거 하나만 쌓으면은 내가 진짜 인접한 픽셀끼리만 9개 붙어 있는 것끼리만의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럼 할 수가 없겠죠. 사실은 좀 더 많은 영역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갈수록 큰 영역을 보게 되겠죠, 당연히. 얘는 그 리셉티브 필드가 계산을 해보시면 212 x 212예요. 예. 결국은 쭉 올라가면서 그 이미지 전 영역을 거의 다 보게 되는 거죠. 212 x 212이기 때문에 이걸 다 수업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에 진짜 원래 이미지에 정말 양극단 끝에 있는 것끼리의 상관관계는 얘가 배울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그 배우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게 꽃인지 물인지 판단할 때는 우리 사진이 한 장 있으면 사진의 저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을 내가 뭔가를 상관관계를 배워서 답을 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뭐 대략적인 리셉티브 필드가 이미지 크기에 맞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 센터 픽셀일수록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죠. 크게 받고 끝에 있는 놈일수록 이 아래층은 내가 바라보는 영역이 여기에요. 이미지에서. 이쪽을 열심히 배우고 위로 올라갈수록 좀 글로벌하게 볼 거예요. 글로벌하게 보는데 아무래도 이 끝쪽에 맨 마지막 층에서 배운 거는 저 끝에 있는 거겠죠. 멀리 있는 거. 지금까지 내가 쭉 배워온 게 있고 마지막에 한 커플이 씌워진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합니다. 여기는 뭐 이런 형태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CNN이 배우는 과정을 봤을 때는. 그래서 로컬한 패턴들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네트워크예요. CNN은. 자, 그래서 요거를 좋은 그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VGG넷을 여기서 여기 파트하고 여기 파트하고 여기 파트하고 이렇게 나눠 볼게요. 여기 아래 두 층을 그 아래층, 맨 아래층, 그 다음에 여기 중간층, 여기가 그 아웃에 가까운 뭐 하이 레벨 피처를 배우는 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이게 원래 두 층이었죠. 로우 레벨 피처를 배우는 층이고요. 입력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미드 레벨 피처, 하이 레벨 피처를 배우고 결국은 VGG넷이 무슨 네트워크냐면은 이 이미지가 1000개 중에서 어떤 클래스냐, 새냐, 뭐 개냐, 물이냐, 뭐 이런 걸 구별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가 있어요.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이게 클래시파이어예요. 그래서 클래시파이어의 맨 마지막이 출력이 1000개죠. 그래서 1000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겁니다. 예,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클래시파이어가 이게 지금 1000개를 다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일부만 보여준 거고 이게 새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답을 새로 내야 되겠죠. 이 모델이. 예. 그러니까 1000개이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출력을 내요. 대부분의 보통의 경우는. 그러면은 각 1000개에 대해서 확률 값을 쭉 뱉어주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 중에 가장 높은 확률로 나왔던 게 버드예요. 그래서 이제 버드를 답을 취한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배울까요? 우리가 출력을 얘기했으니까 출력을 보시게 되면
출력이 버드라고 답을 내는 근거는 이 출력이 답을 내기 위한 근거는 이거겠죠. 이쪽에 있는 피처를 쓰겠죠. 피처를 써가지고 이 피처들을 잘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새네 하고 답을 낸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클래시파이어도 이제 학습이 되는 거지만 얘가 어떤 걸 바탕으로 학습을 하냐면 이 하이 레벨 피처들을 보고 이런 피처들을 가지고 답을 내주는 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클래시파이어가 하이 레벨 피처가 이 클래시파이어의 어떻게 보면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까 제가 그 개수가 몇 개라 그랬어요? 512개라 그랬죠. 512개 중에서 여기 지금 몇 개 극히 일부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새를 집어넣게 되면 필터들에 의해서 막 반응이 만들어지면서 액티베이션 맵들이 나올 거예요. 최종적으로 나온 이쪽의 액티베이션 맵의 모습이에요. 필터가 512개가 있었기 때문에 새 사진을 넣게 되면 각각의 필터들이 독립적으로 다 반응을 해요. 그래서 512개의 필터가 있었으니까 걔네들이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뭐 새처럼 생긴 것들이 막 나오죠. 지금 여기 보시면 새를 넣으면 실제로 이런 반응을 얻어내게 돼요. 시각을 해서 본 거고. 자, 그럼 하이레벨 피처는 뭐를 이용해서 이걸 얻어내게 될까요? 당연히 미드레벨 피처를 이용해서 얻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미드레벨 피처는 256개인데 피처 맵의 크기가 56x 56이고요. 아까 보셨던 그 크기네요. 56x 56짜리 256개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하이레벨 피처한테 내가 정보를 주는 거죠. 이런 정보를 주게 되면 얘가 이걸 잘 조합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도록 도와줄 거야 라는 믿음 하에 한 거고 얘는 결국은 이 로우 레벨 피처를 가지고 얻어낸 거죠. 그 로우 레벨 피처는 결국은 뭐예요? 이 이미지를 보고서는 그 초반에 얻어낸 속성들이죠. 초반에 얻어냈기 때문에 어떤 속성들이 많냐면은 글로벌한 패턴은 못 배우죠. 당연히 3x3 필터 지금 뭐 2번 쐈는데 뭘 배우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것밖에 못 배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배우는 거는 엣지, 뭐 질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런 거밖에 못 배워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런 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위쪽에서 글로벌하게 바라봐서 이런 걸 얻어내게 되는 거고 더 위에서 바라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미지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얻어낸 필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피처 맵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게 되면은 초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선이나 면, 이런 질감, 이런 것들, 색상,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조금 더 미드레벨 피처, 하이레벨 피처들을 좀 학습해내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 알렉스넷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성공적인 CNN인데 그 알렉스넷에서도 이런 거를 약간은 도와줘요. 근데 이 시각화를 정말로 잘해놓은 네트워크가 그 다음에 나온 GF넷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별도의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CNN 제가 3시간 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이 GF넷에서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시각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이 생긴 그 5개 층에 대해서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는 입력에 가까운 층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지금 레이어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있는데 2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낮은 층이니까.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는 건 물론 필터지만 필터 값을 시각화해봐야 그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사실 별게 없어요. 3x3짜리 필터이기 때문에 뭐가 별게 없죠. 필터에서 반응한 그 액티베이션 맵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액티베이션 맵을 시각화한 건데 액티베이션 맵을 보여주려면 입력이 들어가야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입력을 줬을 때 이런 액티베이션이 나온 거예요. 이런 입력을 주면 이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왜 이런 액티베이션 맵, 이런 입력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맵을 그렸냐 하면은 그 액티베이션 맵이 가장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입력을 역으로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액티베이션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찾아보면 있겠죠. 그 데이터를 써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야지 액티베이션 맵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이러한 입력을 집어넣으면 이러한 활성화 값들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집어넣으면 이런 게 나와요. 자, 보시면 이건 실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게 뭐 배워진 건 아니지만 이런 값들이 반응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회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벌써 레이어 3쯤 가면은 모양새들이 막 나오죠. 이거랑
패턴하고 똑같은 걸 보통 출력을 하게 되니까 이런 모양새들이 막 나와요. 뭐 이런 벌집인가요? 이게 뭐죠, 이게? 하여튼 뭐 이런 걸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축구공 같은 거. 예. 레이어 4, 5로 갈수록 좀 더 글로벌한 패턴들, 그 기본적인 어떤 로우 레벨 피처들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글로벌한 좀 더 넓은 영역의 패턴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지금 앞에서는 이게 전체 이미지가 아니죠. 리셉티브 필드가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중간에 그 중간 크기 정도 잘려 있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나오게 되는데 뒤로 갈수록 진짜 거의 대부분의 이미지 영역에 대해서 반응한 값들이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제가 몇 개가 있다 그랬죠? 512개였나요? 최종 단속 층에서는 개수가 지금 512개는 아닌데 예, 뭐 어쨌든 이런 피처에 대해서 반응한 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CNN에서 배우는 건 결국은 뭐냐면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그거를 최종적인 목적, 예를 들어서 분류다라고 하면 그 분류에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피처들을 층마다 내주는 거죠. 최종층에서는 그 분류에 진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고 입력으로 갈수록 초반에 배운 것들이 사용이 된다. 되는 거.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자, 트랜스퍼 러닝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트랜스퍼 러닝을 말씀드리긴 좀 빠른데 지금 보통 이제 CNN을 하고 나서 많이 설명을 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CNN은 데이터, 여기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배웠다고 치면은, 이미지넷에 있는 데이터셋의 크기는 뭐 120만 장, 뭐 이 정도 돼요. 클래스는 1000개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쓰는데, 120만 장을 열심히 배워서, 여기 파라미터들을, 필터 값들을 막 배우고, 이 클래시파이어 쪽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거든요. 예, 그거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배우겠죠. 열심히 이제 배우고 나서, 뭔가 집어넣으면 출력을 낼 텐데, 우리가 이거 학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데이터 수집도 힘들 뿐더러. 그 다음에 이거 학습시키는데 전기도 많이 먹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릴 테니까. 열심히 훈련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1000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해놓고선 이 클래스가 바뀌었어. 뭐, 다른 거, 100개 중에 하나고 기존에 있던 클래스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들을 다시 수집을 다 그 100개로 분류해야 되니까 그 100개에 대해서 100개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새로 수집해가지고 새로 훈련을 시킬까요? 그 가장 그 원초적인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새로 데이터 수집해서 초기화 시킨 다음에 모델을 똑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초기화 시킨 다음에 이 클래시파이어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 개수가 다르니까 클래시파이어는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00차원 출력이 아니라 100차원 출력을 내야 되겠죠. 클래시파이어를 바꾸고요. 이건 반드시 바꿔야 될 거예요. 클래시파이어는. 왜냐면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버드였는데 네. 이게 클래스가 달라졌죠. 아까 5개 중에 아까 10개 중에 하나인데 5개 중에 하나라고 칩시다. 이 그림상에서는. 네,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버드가 이제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달라요. 지금 데이터들이. 그러면은 클래시파이어는 바뀌어야죠.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5개짜리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이건 바꿔서 훈련을 시켜야 되고 이 앞에는 어떨까요? 앞에. 지금 뭐 살짝 바뀌었죠. 동물이죠. 어차피. 그럼 동물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다 배워놨겠죠. 그러면 굳이 얘네들을 초기화 값을 갖다 놓고 재훈련을 시키는 것보다는 여기는 그대로 쓰고 요것만 바꿔줘도 괜찮겠죠.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필요하면은 튜닝을 할 수 있어요. 훈련을 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써도 좋고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리유즈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면이나 선 이런 것들이 뭐 이미지에 대해서 크게 바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동물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클래스가 달라요. 사람 얼굴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사물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은, 아까 그, 클래시파이어는 내가 새로 훈련을 당연히 시켜야 되는데, 클래스 개수에 맞춰서. 이 앞에 있는 피처들도 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을 재훈련을 시키고, 대신 아주 초반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가 어느 정도의 그 변화를 줘야 되는지를 태스크를 분석을 해서 이게 기존에 내가 훈련되어 있는 그 모델과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은 맨 마지막 층만 예를 들어서 재훈련을 시킨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르다. 그 내가 새로 지금 분류하고자 하는 그 클래스들이 기존 범주랑 많이 달라요. 미리 훈련되어 있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그 범주랑 많이 다르면은 재훈련을 시키는 영역을 조금 더 임명에 가깝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모델을 재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힘들게 다 훈련을 시켜놨는데 그걸 좀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음, 대규모 데이터셋에 대해서 훈련되어 있는 모델을 일단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뭘 해도.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파인 튜닝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프리징을 시키고 뭐 일부만 내가 튜닝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프리징을 한다는 건 뭐냐면 가중치를 갱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중치 갱신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미 훈련되어 있는 가중치를 그대로 쓴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고, 파인 튜닝을 한다는 거는 가중치를 갱신을 하는 겁니다. 갱신을 하는데 어떻게 갱신을 한다? 학습률을 굉장히 작게 해서 갱신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모델을 재사용하는 건 뭐예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뭐 굉장히 그 천재 같은 사람을, 굉장히 그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데려다가 그 사람이 아직 공부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뭐 물리학자야. 근데 굉장히 머리가 좋고 많은 걸 알고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좀 그 사람은 좀 이렇게 뭐 생물이나 아니면 그 물리 주변에 있는 거를 살짝 더 공부시켜가지고 풀게 하면 굉장히 잘하겠죠. 그렇게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물리학자가 이미 배워놓은 것들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러닝레이스 큰 값을 주게 되면 가중치 갱신이 좀 크게 되죠. 그러면 이미 배웠던 걸 다 까먹어 버립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 가중치들을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되죠. 그래서 러닝레이스를 작게 해서 보통 학습을 시키게 돼요. 그럼 조금씩밖에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기존 것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리고 프리즈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배웠던 거를 가중치를 갱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두고 내가 층을 하나 더 새로 추가해. 출력 쪽에 예를 들면. 그것만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식. 이게 프리징이고요. 그다음에 파인 튜닝은 뭐 가중치 갱신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적게 하고, 이 에폭수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죠. 적게 튜닝을 해도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결국 많이 바뀌죠. 그래서 그 반복 횟수도 좀 줄여서 이렇게 보통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거 뭐 그냥 큰 보폭으로 막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그 천재를 술 잔뜩 먹여가지고 바보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는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요즘에는 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보통 어떻게 튜닝을 해서 쓰냐면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거 많이 쓰고요. 요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수업을 할 거니까 그때 설명을 드릴 텐데, 기존에 이미 배워놨던 거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뉴럴넷이 막 깊게 쌓여 있으면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댑터라고 하는 층을 하나씩 끼워 넣어. 중간중간에. 그래서 걔만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배웠던 것도 망치지 않고 내 목적에 맞춰서 걔가 조금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로라라 그래가지고 약간 병렬적으로 그 층을 하나 쌓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더하기 하는 식으로 그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건 약간 직렬, 병렬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소량의 파라미터를 더 추가해서 네트워크에 그걸 추가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보시면 이건 참고로
페이페일리 강의 자료를 제가 많이 쓰고 있죠. 예, 거기 있는 그림은 제가 다시 그린 그림이에요. VGG 16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요거를 이미지넷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게 되면 쭉 훈련이 되고요.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일반적인 것들을 배운다 그랬죠. 위로 갈수록 그 로스에 직결되는 걸 배우겠죠. 태스크 스페시픽한 걸 배우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봤을 때 기존의 그 가중치들을 그대로 써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싶으면은 맨 마지막 층만 내가 훈련을 시키면 되겠죠. 여기 필요에 따라서는 클래스 개수를 그 태스크에 맞춰서 바꿔서 훈련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훈련을 시킬 때를 요 불타는 모습으로 많이 표현하고 얼려놓은 거 동결시킨 거니까 여기 훈련 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뉴럴넷에 코드로 구현할 때는 트레이너블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키워드 인자가 있어요. 트레이너블을 false로 해주면 돼요. 그럼 그 층이 그 훈련이 안 됩니다. 디폴트는 그냥 트레이너블 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데이터가 좀 커요. 내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좀 넣어서 이 모델을 좀 적극적으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전체를 다 풀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면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수업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공지사항하고 숙제 말씀드릴게요. 숙제는 제가 그 강의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요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아마 내용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읽어보시면. 별도 설명 안 해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걸 그대로 쭉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주의사항이 몇 개 있어요. 이제 이거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요 기억나시죠? 제가 강의 자료실에도 추가적으로 올려놨는데 제가 7강에서 7강의 맨 마지막 실습이에요. 그 실습이 베이스라인이에요. 거기에 성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대비 이제 높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금지사항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걸 쓰시면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만 쓰라는 얘기예요. 예. 이런 걸 쓰면 성능이 올라가요. 당연히 트랜스포머나 뭐 이런 것들을 CNN을 쓰게 되면 성능을 쉽게 올릴 수가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 8, 9, 10, 11강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있죠? 로스 펑션부터 시작해서 인풋 스케일링, 뭐 액티베이션, 노멀라이제이션, 러닝 레이트 컨트롤 등등등등 그 지난 번 강의에 동영상을 올려놨던 레귤러라이제이션 스킬까지 해서 그런 그 기본적인 기법들을 잘 적용해 보라고 제가 하는 거니까 그걸 써주시기 바라고 여기 제가 어블레이션 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예시가 들어있는데 어블레이션은 뭐냐면은 좀 제거해 가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성능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추가했어. 그러면 그거를 추가한 게 있고 빠진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성능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추가한 기능이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표로 그려놓은 게 어블레이션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어블레이션 표도 좀 잘 만들어 주시면은 좋겠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올려놓지 않았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그 석사과정 학생이 졸업 논문 하나 쓴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직접 좀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고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거 제가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 도와주시면은 그 브레드&코 커피 5,000원 정도 돈이 없어서 제 돈입니다. 5,000원짜리 이렇게 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